네, 안녕하세요. 보현쌤입니다. 오늘 중3 동아윤 교과서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레슨 3 3과를 할 차례이고요. 제목은 Stories of English Word and Expressions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와 표현에 얽힌 이야기들이라는 뜻으로 영어 단어의 기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3과 본문의 제목은 English Words, 영어 단어들입니다. From foreign origin, 외국의 기원을 둔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의 기원을 둔 영어 단어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요, 한국어에도 영어에서 따온 말 또는 일본어에서 따온 말, 한자에서 따온 말, 이렇게 외국에서 따온 말들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요,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따온 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는 게 3과의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을 봐주시면 English has often borrowed words 인데요. 여러분 한번 봐줄게요. has, pp 요렇게 시제가 어떤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 시제는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때 쓰는 시제를 말하죠. 예.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단어를 빌려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을 사용했고요. 현재 완료에 대해서 개념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5분 9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단어를 종종 빌려왔습니다. From other cultures or languages. 다른 문화나 언어로부터요. 그래서 here are some example 인데요. 여러분, here는 주어가 아닙니다. 그쵸? here는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이고, 그래서 장소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면 영어는 어떻게 해야죠?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바꿔요. 이렇게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영어는 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치된 문장이에요. 도치된 문장에서 여러분이 어법에서 주의해 주실 부분은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 동사의 수일치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디다 수일치하느냐? 당연히 주어에 수일치합니다. 다만 도치되었기 때문에 주어가 앞이 아니라 뒤에 있는 examples가 주어라는 거죠. 그래서 복수동사 are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몇 예시들이 있습니다. with interesting stories,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이라고 했습니다. 자, interesting과 같은 아이를 우리는 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사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interesting 뒤에 나와 있는 명사, story를 수식해주고 있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사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ing로 끝나는 현재 분사와 ed, pp라고 부르는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요, 이렇게 현재 분사로 사용했을 때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고요. 과거 분사를 사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과거 분사 흔히 여기서는 interesting이 아니라 interested 요렇게 끝나는 아이를 말하죠. 요때는 어떤 의미냐면 수동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식을 받는 명사 stories, 이야기가 흥미를 느끼거나 받는 게 아니라 흥미를 주는 거죠.
주는 거니까 능동이라서 능동의 현재 분사를 써야지 수동의 과거 분사를 쓰면 틀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nteresting 쓰인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살펴보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부분에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잘 나왔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들, 어떤 영어 단어들? 외국에서 빌려온 영어 단어들을 우리 예시를 살펴보겠다라고 해서요. 우리 본문에서는 총 4가지의 예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예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샴푸입니다. 자, 그래서 the word shampoo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져 있는 the word와 shampoo는요, 서로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동격이란 무엇이냐면 명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을 영어는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의 동격 관계임을 표시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명사와 명사 사이에 쉼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 the word와 샴푸는 동격이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쉼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는 거냐면 이 단어가 앞에 있는 이 명사가 the word 라든지 또는 the term, 용어라는 뜻이죠. 이러한 단어가 나왔을 때는 뒤에 나오는 동격의 명사 사이에 요 단어와 요 명사 사이에 컴마를 굳이 찍지 않습니다. 찍지 않아요. 요렇게 찍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있는 요 단어와 요 뒤에 있는 명사가 서로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샴푸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격이니까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샴푸라는 단어는요, comes from Hindi word 샴푸라고 합니다. 예, 제가 발음이 힌디 언어를 할 수는 몰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생긴 샴푸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거로요 comes from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어디로부터 오다, 어디로부터 유래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별표 하나 쳐주실게요. 컴마 which가 보이십니까? 요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찍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합니다. 컴마를 찍고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는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라고 한다면 뒤에는 주어가 없고 동사만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을 것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뒤에 주어 동사는 있지만 목적어는 없는 불완전한 절이 왔겠죠. 예, 뒤에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가 쓰였을 때와 동일합니다. 근데 요렇게 앞에 컴마를 붙이는 것을 요렇게 컴마를 붙여서 쓰면 우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적 용법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장을 그냥 원래 관계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 원래 관계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바로 뭐예요?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대명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원래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그냥 해석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등위 접속사가 옵니다. 그래서 and, or, but, so, for 중에 골라서 문맥에 맞게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고 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누군지 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위치는요. and 그리고 선행사가 샴푸니까 it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접속사 대명사로 해석을 하고 매끄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주격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수일치 조심해주세요. 의미합니다. to press, 누르는 것, 압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에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바로 3과의 핵심 문법 사항이었습니다. In India, 인도에서는요, the word, 그 단어가 was used,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수동으로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For head massage, 머리 마사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머리 마사지를 할 때 우리는 샴푸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British trader, 영국의 교역가가 in India, 인도에 있는 여러분 주어는 아직 영국의 교역가들 예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experienced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꾸며주는 전치사구였어요. experience a bath, 목욕을 경험했습니다. with head massage, 헤드 마사지, 머리 마사지와 함께. and, 접속사 and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하나 더 써줄 수 있죠? 요렇게 introduced, experienced, introduced. 그 다음에 목적어 it이 왔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뭐를 말하나요? 바로 a bath with head massage가 되겠죠? 요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요? 머리 마사지와 함께한 목욕을 소개했습니다. To Britain, 영국에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머리 마사지를 가리켰던 건데 영국의 교역자가 와서 받아보고는 요 마사지를요 어디다가 소개했어? 영국에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라고 되어져 있네요. 의미가요, 얘가 주어져 of the word shampoo, 샴푸라는 단어에 changed, 변화했습니다. a few times, 여러 번, 몇 번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after는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이고 있네요. After it first entered English, 영어로 들어온 이후에요. 1762년쯤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여러분 it은 주의하세요. 아까 가리켰던 it은 bath, 목욕을 말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the word shampoo, 샴푸라는 단어를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샴푸라는 단어가 들어온 이후로 몇 번씩 의미가 바뀌었다라고 하네요.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는요. shampoo got its present meaning. 샴푸가 그것의 현재 의미를 얻었습니다. 현재 의미가 뭔데요? of washing the hair. 머리를 감는다 라는요. 그 다음에 shortly는요, 여러분 부사로 곧이라는 뜻입니다. 곧 after that, 그 이후에 라고 쓰였고요. 요때 after는요,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만 나오죠. 이렇게 after처럼 전치사와 접속사
모두 가능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after처럼 전치사와 접속사 둘 다 쓰이는 친구들은 기억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접속사, 여기선 뒤에 명사만 나오니까 전치사이고 뜻은 똑같이 뭐뭐한 후에입니다. 그래서 곧 그 이후에 the word begun 그 단어는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시작하다 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가질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단어가 사용한 게 아니라 지금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투부정사를 쓰든 동명사를 쓰든 수동의 형태로 적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의 수동 형태로 어떻게 쓰였냐면 to be pp, to be pp 요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능동과 수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에 따라 수동이 필요하다면 투부정사의 수동 형태인 to be pp를 써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문법 5분 고의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For special soap 특별한 비누에 대해서요. For the hair 머리카락을 위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이후로는요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요? 머리를 위한 특별한 비누, 다시 말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샴푸의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확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 does the word shampoo mean in Hindi? 그러니까 힌디어로 원래 나왔던 요 단어가 어디서 온 무슨 의미이냐라고 묻고 있으니까 It means to press, 누르는 거, 압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When did the word shampoo first enter English? 처음으로 샴푸라는 단어가 영어로 들어온 때는 언제냐라고 했습니다. 요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샴푸로 된 때를 묻는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처음 영어에 들어왔을 때를 묻는 거기 때문에 언제예요? It first entered English around 1762, 1762년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로봇입니다. 그럼 로봇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볼게요. The word robot, 로봇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The word랑 로봇은요 서로 뭐다? 동격이다. 컴마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있는 단어가 the word이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단어가 the word거나 the term인 경우에는 컴마를 찍지 않아도 뒤에 나오는 명사와 동격이다 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단어는 comes, 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봐달라고 했던 comes from, 유래되다, 오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왔습니다. 어디서부터요? The play are, you are 에서요. 자, 여러분이 are, you are 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컴마 찍고 which 역시 다시 한번 별표, 제가 3과의 핵심 문법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쵸?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하는 용법이기 때문에 접속사와 대명사, 관계대명사라는 어렵게 쓰는 용어를,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편하게 풀어서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nd it 정도로 바꿔 쓰실 수 있고 해석도 마찬가지로 and it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다른 관계대명사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앞에 컴마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랑 비교해서 차이점이 뭐냐면 계속적 용법에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부연적인 설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없어도 글을 읽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냥 부가적으로 해주는 설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you are 에서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부차적으로 you are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을 해줄 때 쓰는 것으로 꼭 필수적인 설명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ch was written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was written 쓰여졌습니다. 수동인 거죠. 1920년에 by 체코 writer 카렐 코펙라는 사람에 의해서요. 그래서요, in the play, 연극에서 robots are machine, 로봇들은요, 기계들입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시 나왔어요. 요 대시 어떤 대시인지 여러분이 밝혀주셔야 되겠죠. that 뒤를 보니까 어머나 동사만 있고 누가 없죠? 주어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 대시 뭐라는 거예요?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왔으니까 관계대명사 무슨 격? 주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형용사절이 시작되니까 가로로 묶어야 되겠죠? 요렇게요.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 machin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주격이 쓰인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주의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수일치를 어디다 하느냐? 당연히 앞에 있는 선행사에다가 합니다. 그래서요, 선행사가 machines, 복수니까 우리 동사도 복수 동사로 look lik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들은 기계들입니다. 근데 어떤 기계들이에요?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요. 그러니까 인간을 닮은 기계랍니다. 다음에 they are designed. 그들은 디자인 되어졌습니다. 역시 수동으로 쓰였죠. to work, 일하기 위해서요. for humans, 인간들을 위해서. and, 그리고 접속사 and가 있기 때문에 동사 하나 더 나오네요. are produced. 그래서 are designed, are produced. 이렇게 병렬입니다. 그리고 생산되어집니다. 역시 수동이네요. in a factory, 공장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단어가 요 RUR이라는 연극에서 나왔고요. 로봇은 기계인데 우리 인간을 닮은 기계를 말한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빨간 펜으로 별표 하나 해주시죠. 이세 별표. 뒤에 있는 that부터요. 문장 끝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it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아니에요. 가리키는 게 없어요. 또한 비인칭 주어도 아니죠. 날씨, 거리, 명암, 무게를 나타내진 않으니까요. 그럼 저기 있는 it은 대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저 it은 가주어 it이라고 합니다. 이 가주어 it이 두 번째 3과의 핵심 문법 사항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가주어 it이라는 아이는 언제 쓰냐면요. 자, 주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어가요. 너무 길어요. 여기서 길다라고 말할 때는 기준이요. 뒤에 나오는
보어보다 길면 우리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긴 게 아니라요. 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냐면 주어가 투부정사여서 투부정사로 시작하다 보니 길다든지 아니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주어, 동사 요렇게 쓰면 얘네가 명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요 명사절이어서 길든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투부정사로 길든지 아니면 명사절, 특히 대절 때문에 길든지 요렇게 쓰였을 때 주어가 길면 여러분 영어는 대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앞부분이 길다, 대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두인 거 좋아요? 싫어요? 싫으시죠? 그래서 영어도 대두인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그만한 아이, 짧은 단어, 누구, 형식만 맞춰주기 위해서 가짜 주어인 it을 여기다 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동사랑 보어는 그대로 써주시고 진짜 주어가 있잖아요. 진주어를 어디로? 문장의 맨 뒤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진주어를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진주어 자리에는 대표적으로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투부정사라든지 대절이 많이 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누가 왔어요? 진짜 주어 자리에 that, 접속사 that, 주어, the idea, 동사의 대절이 아시죠 여러분? 접속사 that은 뭘 이끈다? 명사절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요 명사절이 원래는 진짜 주어였는데 주어가 보세요. 이렇게나 길어요. 이렇게나 기니까 가짜 주어, 가주어 it을 쓰고 진짜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보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 당연히 얘는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를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해석을 따로 하지 않고요. 진주어만 뭐뭐하는 것, 얘가 진짜 주어니까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It is interesting. 흥미롭다. 뭐가요? That the idea,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고 갈게요. of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여러분이 생각할 때 of는 무조건 뭐뭐의 라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요 여러분 명사 다음에 of 다음에 물론 명사가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동명사가 왔을 때의 경우가 그런데요. 이때 이 of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얘도 동격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격이니까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뭐뭐의 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동격의 of가 쓰였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예요? Using the word robot.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라는 이렇게 된 거죠.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did not come, 오지 않았습니다. 유래되지 않았습니다. Karl Kapek, 카렐 카펙으로부터요. himself, 그 자신, 그 스스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데 뭐가 흥미롭다? 이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라는 아이디어가 카렐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himself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imself와 같은 아이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맞죠? 자, 제귀대명사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용법이냐면 제귀적 용법이죠.
두 번째는 강조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제기적 용법이란 무엇이냐? 제기적 용법은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는 것으로 얘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은 불가합니다. 이런 것을 제기대명사의 제기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강조적 용법은 달라요. 강조적 용법은 강조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단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 뒤에 제기대명사를 쓴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던 커를 뒤에 제기대명사를 쓴 거지 얘가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 himself는 제기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이고요. 강조적 용법일 때는 당연히 생략이 가능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쓴 거니까 없어도 말이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은 살펴볼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동격도 한번 봐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제기대명사의 강조적 용법까지 봐야 되니까 이 문장은 꼭 별표 치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작가에게서 로봇이라는 단어를 쓰자라는 생각이 나온 건 아니래요. He originally, 그는 원래 called the machine, 그 기계들을 불렀습니다. 어떤 기계들이요? 그의 연극에 있는 livery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call은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요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자주 옵니다. 그랬을 때 해석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불렀습니다. 기계들을 그의 연극에 있는 livery라고요. 이 단어도 우리 처음 보는 단어예요. 뭐냐면 from Latin word, 라틴 단어에서 온 for work, work을 일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일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라보리에서 라보리로 부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however 여러분 연결사 체크해야 되겠죠. 그런데 his brother 그의 남동생이요 suggested 로보티라는 걸 제안했대요. 로보티를 제안했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접속사와 대명사로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요렇게요.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slave workers, 네, 노예 근로자들을요 체코어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보다는 노예처럼 일하는 아이들이니까 노예 근로자라는 뜻을 가진 로보티를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의 작가님께서 like the idea, 그 생각을 좋아라 했습니다. and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and가 있으니까 동사를 요렇게 두 개 쓸 수 있는 거고요. decide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누구만 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만 가능합니다. 동명사는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to use the word roboty, 로보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요. 그래서 1938년에 the play was made, 그 연극은 만들어졌습니다. 수동이죠. into a science fiction show라고 하는데 science fiction show 하면은 공상과학 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공상과학 영화를 SF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science fiction, 요렇게 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공상과학 쇼로 만들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영국에서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단어, 로봇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살펴봤고요. 이제 본문학위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What are robots? 로봇이 무엇인가요? In the play RUR 이라는 연극에서요. 로봇은 뭐였죠? Robots are machine, 기계들이에요. That look like human, 인간과 같은. 근데 그것들은, 이 기계들은 are designed, 만들어졌죠. To work for human, 인간을 위해 일하도록. And are produced, 그리고 생산되어집니다. In a factory, 기계에서 라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이 기계, 인간을 닮았고 인간을 위해 일하기 위해 생산된 것, 그쵸, 공장에 생산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로봇의 뜻과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도 저런 기계를 이제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What does robot mean? 로봇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코어로라고 했는데 뭐예요? It means slave workers, 노예 근로자들이라는 뜻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단어 로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hurricane인데요. 한번 보시면 the word hurricane, 요렇게 동격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계속 쓰이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hurricane이라는 단어는 comes, 왔습니다. from Spanish word hurricane, 스페인어 hurricane에서요. 그리고 우리 3과의 핵심 문법사항이니까 확인하고 가야겠네요. 컴마 위치, 별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originated, 기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From the name of Mayan god, 마야 신의 이름으로부터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져 있는 come from도 어디로부터 오다, 어디에서 오다 라는 뜻이고 originate from도 어디에서 기원하다, 어디로부터 오다 라는 뜻으로 둘은 동의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Mayan creation myth, 마야 창조 신화에서요. Huracan is the weather god. 이 허라칸이라는 신은 날씨의 신이랍니다. 그래서 wind, 바람, storm, 폭풍우, and fire, 불의 신인 거죠. 그 다음에 and he is one of the three gods인데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one of th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세 명의 신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해서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것을 선행사로 해서 관계대명사 후가 등장해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관계대명사 후는 여기서 뒤에 보세요. 뒤를 보니까 동사 created만 나온 걸로 봐서 여기 있는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ho created humans, 인간을 만든 세 명의 신 중 하나랍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however, 그런데 이분들이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신 분들인데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뀔 거기 때문에 however, 그런데 라는 연결사 쓰는 거 확인해 주세요. The first human, 첫 번째 인간이 angered the god, 신을 화나게 했답니다. 그래서 so, 그래서 huracan caused, huracan이 야기했습니다. A great flood, 엄청난 큰 홍수, 대홍수를 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허라칸이라는 신은 인간을 만든 신이자 날씨의 신이니까 인간이 죄를 짓자, 인간이 신을 화나게 하자 벌로써 대홍수를 내리신 거죠. The first Spanish contact, 그래서 첫 번째 스페인의 접촉은요. with Maya civilization,
이 마야 문명과예요. was in 1517 했어요. 그래서 1517년이었다라고 했어요. Spanish explorer, 스페인의 탐험가들은 어떤 탐험가인지 여러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문장의 주어인데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후 보이세요? 아까도 했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쵸?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부터 가로 열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선행사가 주어일 때는 가로를 어디서 닫냐면 일단 첫 번째 동사 were 지나쳐서 슈루루루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가로를 닫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동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의 동사이기 때문에 선행사에다가 수일치 시켜주셔야 되고요. 선행사 explorer에다가 수일치 시켜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또 문장 전체의 주어가 explorers이기 때문에 동사는 예인 거예요. 예의 동사는 예. 그래서 experienced 요렇게 짝 지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스페인 탐험가들은 who were passing 지나가고 있었던 through the Caribbean 캐리비안 해를 지나가고 있었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오면 이렇게 수일치하는 문제 확인 항상 해주시고요. Experienced a hurricane. 허리케인을 경험했습니다. And pick up the word. 그리고 그 단어를 pick up. 원래 우리가 줍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사용하다. 또는 채택하다 요 정도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For it, 그것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앞에 나왔던 hurricane.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hurricane이라는 단어, 그쵸? 를 위해서 배운 거예요. 가지고 왔습니다. 또는 배웠습니다. From the people. 사람들로부터 어느 사람에 있는 어디에 있는 in the area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캐리비안에 있는 캐리비안 해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대체 이러한 폭풍 우치는 허리케인을 뭐라 불러요? 라고 하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어를 가져다 쓴 거죠. 그래서요 in English 영어에서는요 one of the early use of hurricane 자 다시 한번 볼게요. one of 다음에 뭘 쓴다? 복수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복수명사 use가 나온 거죠.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 써주시고요. 그래서 초기에 사용들 중 하나는 이고 over plus hurricane 전치사구가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허리케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왔다고 해서 이 문장의 주어가 이 복수명사는 아닙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요 one이 주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복수명사가 왔었어도 뒤에 동사는 단수동사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one of the 복수명사 다음에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쓴다. 왜? 주어는 one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용들 중 하나는 hurricane이라는 단어 was in a play 연극에서였습니다. by 셰익스피어의 1608년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를 배워다가 처음 영어에 쓰인 것은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허리케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우리 본문 확인 문제를 풀어보죠. What Spanish word does hurricane come from? 스페인 단어가 무슨 스페인 단어가 허리케인에 온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페인 단어가 온 거죠? It comes from Spanish word hurricane 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또 Who is 허락한? 그러면 그 단어 허락한이 대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마야 창조 신화에서요. 이 허락한이 바로 누구냐면 The weather god, 날씨의 신이에요. 뭐? 바람과 폭풍우와 불에. 그리고 또 그는 one of the three god, 세 명의 신 중 한 명입니다. Who created humans, 인간을 만드는 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단어 햄버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d hamburger, 햄버거라는 단어는 originally comes, 보통 원래 왔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원래 왔습니다. 어디서부터요? Hamburg라는 단어에서부터요. 자, 얘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동격으로 설명해 주고 있네요. Germany's second largest city.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함부르크를 말하는 거죠. 예. Hamburger means, 햄버거는 의미합니다. 라고 하고, 뭐를 의미하느냐? People, 사람들, or things, 사물들입니다. From Hamburg, 함부르크에서 온 in German, 독일어로 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지금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체크해 주실 게 뭐냐면, 전치사 in과 나라 이름의 형용사가 쓰이면 요 뜻은 바로 독일어로 라는 뜻이 돼요. 그 나라의 언어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In English. 그쵸? 한국어로 in Korean. 중국어로 in Chinese. 요렇게 하는 것처럼 in 다음에 나라 이름의 형용사를 쓰면 그 나라 언어로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그런 뜻이 됐대요. 근데 The origin, 기원이죠. 기원은요, of the first hamburger, 첫 번째 햄버거에 is not clear, 분명하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clear는요, 분명한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이라는 뜻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obviously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치만 however, 그쵸? 그런데 분명하진 않지만 예상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별표 칠게요. it, 가주어인 거고, that부터 문장 끝까지가 대절이 진주어로 들어간 구문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it, 가주어, 대절 진주어 구문은 우리 3과의 핵심 문법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it은 가주어라 해석하지 않고요. 수동이네요, 여러분. is believed 수동입니다. 믿어집니다. That hamburger was invented. 햄버거가 발명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얘가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얘를 주어인 것처럼 얘가 주어니까 명사절이니까 뭐뭐 하는 것 주어니까 요렇게 말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가 발명되었다는 것은 요렇게 되도요. 이 작은 마을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Sometimes between 1885 and 1904. 그래서 1885년과 1904년 사이에 언젠가쯤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가주어, 진주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중요한 문장이고요. 사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요걸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보자면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자, it이 가주어고 is believed 요렇게 여기가 수동으로 쓰이고 있네요. that 다음에 진주어니까 명사절이어서 that 접속사 that 주어 동사에 명사절이 쓰인 거죠. 다시 얘가 가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절이 명사절로 진주어 요렇게 쓰인 구문입니다. 그
그쵸? 그랬을 때 얘는 문장을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 써줄 수 있어요.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 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장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두 개인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어 동사가 하나인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주어가 it, 가주어고요. 대절의 주어가 있는데 가주어 it은 사실 의미가 없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생략합니다. 그렇다고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 자리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어가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is believe는 그대로 쓰면 돼요. 요렇게요. 그쵸? 그 다음에 접속사 that은 어떻게 하죠? 생략해야겠죠. 더 이상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아니니까 접속사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속사 that은 생략해요. 그리고 여기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어요. 왜요? 이미 is believe 동사를 써놨기 때문에 얘는 또 쓸 수는 없고 얘는 뭘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투부정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부정사로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투부정사로 바꿀 때 좀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은 있어요.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은 뭐냐면 시제 부분이에요, 여러분. 투부정사의 시제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단순 시제는 어떨 때 쓰냐면 자, 여기 있는 동사,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얘의 시제가 같았다 라고 하면 단순 시제. 여기 있는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여기 있는 동사가의 시제를 비교를 했더니 얘가 더 이전에 발생한 일이다 라고 하면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 봐주세요. 우리는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is, 현재예요. 근데 여기는 was, 뭐예요? 과거예요. 더 이전의 일이네요. 그쵸? 시제를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꿨어야 되냐면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꿔 쓰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The hamburger is believed. 여기는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로 썼는데 뒤에 투부정사는 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 더 옛날 일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는 to have pp죠. to have been 이렇게 적어주셔야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So hamburger is believed to have been invented in small town in Texas, USA. 뒤엔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는 아직까지 여러분은 중학생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만 혹시 몰라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쌤이 간단하게 설명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참고로 알아두지만 여러분 이시 가주어고 대부터 문장 끝까지 진주어 나오는 거는 우리의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그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a cook 계속해서 이 내용을 보면 a cook 요리사죠, 여러분. 명사로 요리사예요. 한 요리사가 placed hamburger style steak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두었습니다. Between two slices of bread, 두 장의 빵 사이에요. And people started, 그리고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start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되죠. 네, 여기선 투부정사 썼네요. 부르는 것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진 이 call이라는 동사는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어떻게 해요? 목적어 such food, 목적격 보어에 a hamburger 이렇게요. 그러면 해석을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
라고 부르다 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한 음식을 햄버거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햄버거라는 단어의 의미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문 확인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What does the word hamburger mean? 햄버거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일어로 라고 했습니다. 독일어로 무슨 뜻이냐면 people or things, 사물이나 사람들이에요. From Hamburg, 함부르크에서 온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 단어들의 원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까지가 3과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